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 눈물로 썼던 이 수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AI 목소리로 더빙하였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만옹북입니다. 낭독을 들으시거나 직접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와 이해는 한 끗 차이. 옹기종기 모여 잎새들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춘다. 햇살바다 곱디고 온 모습으로 여기저기서 나 좀 봐요 하며 손짓을 보낸다. 봄마다 송송 나와서 나를 찾는 새순이. 연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다. 봄이 익어가면 초록으로 바뀌기 때문에 연두를 볼 수 있는 기간은 무척 짧은 편이다. 이렇게 고운 연두는 햇볕, 바람, 비, 먼지, 기온 등을 견디며 신압으로 색이 바뀌어 간다. 초록이 점점 짙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하나둘 땅으로 떨어지겠지만 나는 이 연두를 1년 내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마음껏 보고 싶다. 업무 중에 허리 한번 펴려고 차 한 잔 들고서 창밖으로 눈길을 보낸다. 저 멀리 등나무의 연두들이 나 예뻐? 나 예뻐? 돌림 노래를 하는 듯하다. 그래, 너희들 참 예뻐. 1년 만에 또 보네. 반가워. 상념의 덤불 속에서 수년 전 봄이 떠오른다.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받고 항암 치료가 시작될 때이다. 태어나서 가장 힘든 봄을 맞았고 절망의 늪에서 본 그 연두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색이었다.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힘들 때 하늘에 먼저 가 계신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께 나의 불안함을 솔직하게 전했고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도 느꼈다. 하지만 이승에서 연로하신 시아버님과 친정엄마 두 분께는 철저히 비밀로 하였다. 자식의 병마 소식은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실 일이기에 감쪽같이 숨기는 게 최선의 효도라 여겼다. 나의 투병 사실을 모르는 시아버님은 막내 며느리인 나를 종종 찾으셨다.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을 때면 출장 중이다, 야근 중이다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어야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연로한 당신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아버님의 오해는 점점 깊어져만 갔다. 당신께서는 6남매의 막내 며느리인 나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다. 맏아들부터 차례대로 챙기다 보니 결혼이 가장 늦은 막내 아들인 남편에게는 재산 한 푼 물러준 게 없다며 늘 미안해하셨다. 남편과 나는 맞벌이하면서 아버님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었기에 섭섭한 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 부부에게 남다른 정을 듬뿍 주셨다. 농사 지으신 것을 보낼 때도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우리 집부터 먼저 챙겨주는 등 온갖 사랑을 한껏 주셨다. 시어머니께서도 생전에 날 특별히 편애하셨다. 제삿날 형님 집에 모이면 형님들 몰래 부엌 구석으로 나만 살짝 부르셨다. 그때마다 긴 치마를 걷고 속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 꼬깃꼬깃 모아둔 용돈을 꺼내어 내 손에 꼭 쥐어주려고 하셨다. 안 받겠다고 뿌리쳐도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황소고집을 이겨내기란 참 어려웠다. 이렇듯 시부모님의 사랑을 원 없이 받던 나는 시아버님께 괘씸한 며느리가 되어갔다. 독한 항암 치료로 인해 민머리가 되었다. 티 안 나게 가발로 가리고 집안 대소사에만 잠깐 참석하곤 하였다. 막내 며느리가 변심했다고 여기신 아버님의 눈빛은 싸늘하다 못해서 얼음장이었다. 당신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내 마음은 무척 힘들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싶은 충동을 숱하게 느꼈지만 그냥 견뎠다. 10여 년 이상 우리 집에서 지내시던 친정엄마에게도 나의 투병을 감추고자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었다. 승진 시험을 곧 치르게 되어서 당분간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 는 이유를 들며 엄마를 오빠 집으로 모셨다. 엄마는 딸의 거짓을 철석같이 믿고 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오빠 집에서 지내셨다. 연로하신 엄마는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서
가까운 거리만 걸어 다니실 수 있었다. 오빠 집 근처에는 엄마 혼자 힘으로 놀러 다니실 만한 곳이 없었다. 올케 언니도 오빠도 근무해야 하는 낮에는 꼼짝없이 혼자 지내셔야 했다. 무척 외롭고 갑갑하셨을 터이다.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경로당이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1층 로비 옆이다. 당신 혼자 놀러 다니시기에 안성맞춤이다 보니 매일 친구분들과 윷 놀고 고스톱 치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었다. 그 생활이 그리운 엄마는 우리 집에 다시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지만 기나긴 시간 동안 나는 엄마의 바람을 들어드리지 못했다. 암 치료 중에도 나는 직장을 계속 다녔다. 장기 병가나 병휴직도 고려했지만 치료받으러 가는 날에만 병가를 내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 여러 차례의 항암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정신 건강과 치료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바쁜 업무는 우울의 늪에 빠질 시간이 없도록 해주었고 일에 집중하는 동안은 암 환자임을 잊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8차 항암 치료를 얼마 앞둔 한여름에 승진 발령을 받았다. 자격 연수를 이미 받았었기에 순위대로 받은 자연 발령이지만 친정엄마는 딸이 드디어 승진 시험에 합격했다며 좋아하셨다. 승진도 하였으니 딸 내 집으로 곧 가리라 생각하셨을 터인데 나의 치료는 계속 진행 중이라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을 계속 미루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딸과 사위가 당신을 모시기 싫어한다는 심증으로 섭섭함을 잔뜩 쌓고 계셨다. 늙고 병들어 자식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데 와 이리 목숨이 긴지 모르겠다. 자식들 애먹이지 말고 빨리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있다. 시며 기온이 내려가는 쌀쌀한 계절만큼이나 우울한 하소연을 하셨다. 본의 아니게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아주 나쁜 딸이 되어갔다. 가발을 쓴다는 건 참으로 큰 고역이었다. 출근이나 외출 시에 가발을 쓰고 가족이나 형제들끼리 있을 땐 갑갑한 가발을 벗어 던졌다. 매끈한 머리를 시원하게 드러내고 생활하다가도 엄마를 만날 땐 가발이 필수였다. 엄마에게 딸이 장으로 승진한 기쁨을 실감 나게 해드리고 싶었다. 어느 휴일 승진 명패가 있는 사무실을 보여드릴 목적으로 엄마를 모시고 근무지로 향하였다. 차 안에서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만 가발을 훌렁 벗어버렸다. 아차! 엄마가 뒷좌석에 계시는 걸 그 순간에 깜빡한 것이다. 이런 어쩌나? 아니나 다를까? 내 민머리를 본 엄마는 깜짝 놀라며 네 머리 와 그렇노? 아신다. 남편도 나도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답할지 몰라서 머뭇거렸다. 승진 공부한다더니 그렇게 어렵더냐? 머리 빡빡 밀고 공부했더냐? 라고 하신다. 엄마의 반응에 다행이다 싶어서 놀란 가슴을 누르고 있는데 남편이 엄마 이야기에 맞장구를 쳤다. 네, 장모님.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나 봅니다. 머리 감는 시간도 아깝다며 머리 빡빡 밀고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해서 승진하게 된 겁니다. 엄마는 오빠나 누가 알면 네 공부 머리 없는 줄로 생각할라. 내만 알고 있을 테니 아무한테도 네 민머리 보여주지 마래이. 라고 하신다. 평소 딸에 대한 자부심이 크시고 자존심도 세셨던 엄마는 딸이 머리 나쁘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 염려되신 모양이다. 엄마만 몰랐던 나의 가발 착용 사실을 그때부터 당신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로 여기셨다. 엄마에게 들킨 민머리는 그렇게 무사히 잘 넘겼다. 봄에 시작한 치료는 한겨울에서야 끝이 났다. 그제야 예전처럼 시아버님을 자주 찾아뵐 수 있었다. 그간의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지만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입을 열지 못하였다. 차분하게 글로 써서 전하고자 펜을 들었다. 잊고 싶은 수만 가지 감정이 되살아났다. 내 뜨거운 볼을 타고 눈물 한 방울 툭 떨어지면 콧물도 덩달아 방울방울 툭툭 떨어졌다. 구구절절 변명이 빽빽하게 담긴 글은 터진 물방울에 뭉개졌다. 얼룩덜룩 엉망이 된 편지처럼 내 마음도 아렸다. 아버님께 드리려고 쓴 두툼한 편지를 남편에게 내밀었다.
한 장 한 장 한참을 읽고선 아무 말이 없다. 아버님이 읽으면 마음이 찢어지실게 불 보듯 뻔해 보이기 때문이리라. 결국 눈물로 쓴 아버님 전상선은 장롱 깊숙한 곳에 감췄다. 시아버님은 예전처럼 돌아온 막내 며느리에게 어느 날부터 마음을 조금씩 여신 듯 보였지만 가슴속 깊이 새겼을 괘씸함은 아마도 당신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 품고 계셨을 것이다. 효심이라 여기며 생전에 전하지 못한 진실이 어쩌면 더 큰 불효였을지도 모를 일 같아서 내 마음은 내내 불편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셨다. 8번의 선 항암 수술, 20번의 방사선 치료를 차례대로 다 마쳤지만 정기적으로 서울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엄마는 그저 서울 출장이 잦은 딸로 여기셨다. 집에서 자는 잠에 운명하는 게 소원이었던 엄마는 98에 그 소원을 이루셨다. 딸의 암투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편안히 우리 집에서 눈을 감으셨다. 친정엄마도 시아버지도 모두 떠나고 안 계시는 이 봄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5년 치료 졸업입니다. 라는 기쁜 말을 들었다. 그 전주에 받았던 갖가지 검사 결과에 모두 이상이 없다는 뜻이다. 졸업이라는 행복한 이 말을 듣기까지 늘 조마조마한 날들이었다. 혹시라도 재발되었다고 하면 어쩌지?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상행 열차 차창 밖 가로수들의 그 연두가 불안해하는 나를 달래주었다.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기쁨을 품은 하행 열차에서 아침에 본 그 연두에게 고마워하고 속삭여 주었다. 수년 전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희망의 연두가 지금까지 나에게 힘을 북돋워준다. 시아버지와 친정엄마에게 받은 오해를 살아생전에는 풀지 못했지만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조우한 시어머니, 친정아버지를 통해서 잘 푸셨을 것만 같다. 당신께 더 큰 아픔을 드리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거짓이었음을 이제야 사죄드린다. 아버님을 진정 사랑했던 막내 며느리였음을, 누구보다도 엄마를 사랑했던 딸이었음을 알아주시길 소망한다. 나의 치료 졸업 소식을 함께 지켜보며 기쁨을 나누고 계실 성십다.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효심이 어쩌면 더 큰 불효가 되었을지언정 일괄 용서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올라온다. 건강해진 나를 지켜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불필요한 상념은 모두 버리고 잘 살아라. 아신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부모님들의 중주 화음에 내 마음이 절로 평온해진다. 연두가 초록이 갈색이 영원하지 않듯이 언젠가는 빛을 잃을 인생이지 않은가. 이제 그간의 잡념으로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감사히 살아가리라. 앞으로 살면서 그 어떤 오해가 생겨도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마음 편하게 여기리라. 당장 이해를 구하지 못해도 마음 아파하지 않으리라. 오해는 진심, 기다림, 믿음이라는 세 가지로 잠시 물러나 있으면 결국 이해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다 같을 수가 없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일이기에 그 오해를 억울해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보니 예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한 일들도 하나씩 떠오른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된 적이 있다. 스스로 오해임을 깨닫고 풀었던 지난 일들이 이제야 생각나다니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이 연두가 더없이 좋다. 수년 전 봄의 새순의 연두가 가장 고운 빛깔로 나에게 희망을 주었기에 인고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비로소 천국 어딘가에 계실 부모님들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졸업 소식을 전할 수 있음이 참 행복하다. 남은 인생 더욱 건강하게 잘 살아보리라 다짐하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심장이 마구 두근거린다. 이 세상 살면서 사랑이 진심이라면 오해를 못 풀어서 또는 이해를 못 받아서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잠시의 오해는 이해와 한 끗 차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해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억지로 한 끗 차이 이해를 구하려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더 씩씩하게 잘 살아가련다.